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전한길 전 한국사 1타 강사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던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후 전한길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게 되면 전한길 대표도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배신자의 대명사다라고 말하면서 한동훈과도 절대로 선을 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거나 절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는 순간 당원들이 당대표, 장대표를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고, 한동훈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후쿠오카를 출발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고,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5년 12월 비상계엄 관련된 영화를 바로 내일 상영하는데,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가 영화를 보러 오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가 되기까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당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누구와 갈지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버린다면 나 역시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것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안팎으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미 본인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느냐고 질문하니까 한동훈과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갈지 분명히 선을 그어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장 대표도 버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이야기하면서 당 안에서 특히 친한계 중심으로 또 중진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동훈과 같이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친한계와 같이 가야 된다든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분명한 자기 의지를 보였고,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친한계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한동훈을 제명한 사유를 대라, 이유를 대라 이렇게 말하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당원 투표를 해야 된다, 또는 의원들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동혁 대표를 마구 흔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사 1타 강사 출신인 전한길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과 함께 갈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금 중도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한동훈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당원들은 지금 한동훈은 배신자다, 한동훈과 같이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한동훈은 잘린 사람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친한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명히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과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갈지,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릴지, 버린다면 장동혁 대표도 버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대한민국 배신자의 대명사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 가결되지 않아서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되지 않았을 것이며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한동훈이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이재명 정권 탄생, 이걸 다 가져왔던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결정적인 순간에 민주당과 손잡고 국회 탄핵안에 찬성했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내란 특검을 만들 때도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했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준석과 관련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준석에게 트럼프가 음모론자인지, 통계와 자료로 근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자인지, 테슬라의 오너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가 음모론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수 진영 안에서도 아니라고 버티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아주 일침을 놓습니다. 그렇게 뻔한 얘기에도 아직도 아니다라고 우기는 걸 보면 진실보다 체면이 더 소중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19일에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자, 공소 기각과 무죄 선고받기를 소망하는 애국 시민 국민 여러분께 다 모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응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9일 날 담당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 또는 군 장성들도 다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것도 헌법 제77조에 보장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고 해서 그걸 내란으로 몰고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합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도 합참의 계엄과가 있습니다. 지금 한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서 헌정이 마비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비상군이 몇만 명 나온 것도 아니고 국회에 280명, 그리고 선관위에 300명, 그러니까 600명이 채 되지 않는 병력 가지고 무슨 내란을 벌이고 헌정 파괴를 하고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건 전부 다 이재명 정권을 찬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란이 이렇게 소규모 정예로 진행된다면 세상의 쿠데타는 전부 동아리 활동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재판도 있고 영화 홍보도 있고, 영화 홍보는 바로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홍보도 있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경찰서 소환 통보도 있습니다. 지금 8개를 고발당했는데 그중 3개는 혐의 없음으로 돼 있고, 5개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명예훼손, 이재명과 관련해서 모욕 이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경찰 진술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말하자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이미 한동훈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용감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정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가 함께 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더 힘이 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